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갱년기의 이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갱년기 왜 관리해야 될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폐경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폐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갱년기 증상, 그리고 폐경은 나이 드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성의 평균 연령이 4세인데 평균 폐경 나이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49.7세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성이 폐경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35세에서 요즘은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40년까지도 50년 이렇게 여성이 폐경인 상태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갱년기 관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짧아서 많이 무시되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참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폐경은 무엇일까요? 난소의 난포 기능 상실로 여성의 생리가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난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성의 생리가 불규칙해지다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중지되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월경으로부터 1년 동안 무월경이 지속된다면 이것을 폐경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중지된 상태는 여성의 몸이 수도꼭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생리가 딱 중지되는 게 아니고요.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완전히 중지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병원에서는 마지막 생리 이후에 1년 동안 무월경이 지속되면 그거를 폐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혈중에 있는 FSH라는 호르몬 수치가 40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FSH가 도대체 뭔지 또 궁금해지시죠?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상하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여기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뇌하수체에서 난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난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명령을 내리고 그 뇌하수체에서 난소로 명령을 내렸을 때 난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에서는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신호가 FSH라는 호르몬으로 신호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신호가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 수치 기준은 40 이상일 때 폐경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애 주기를 보시면 여성을 여성답게 한다는 이 에스트로겐이 40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말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적혀 있지만 사실상 타입이 3개가 있습니다. 3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에스트로겐 타입 1입니다. 이 타입 1은 간과 지방세포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약간 살이 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기 때문에요. 그 폐경기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타입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여성 생리 주기에서 난소에서 생성되는 주요한 에스트로겐입니다. 대부분이 E2인데 이제 폐경되고 갱년기 기간일 때는 에스트로겐 타입 2가 줄어들고 이제 에스트로겐 타입 1이 대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스트로겐 타입 3는 임신 중에 나타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의 이제 3가지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남성한테도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위에 표를 살펴보시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아로마타제라는 호르몬을 만나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이해를 해보시죠. 여성의 생식 주기 이렇게 우리가 난포기와 이제 황체기로 2가지가 구성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한 이 기간이 2개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리하기 전에 울렁울렁 거린다든지 유방이 땅땅하게 붓는다든지
뭔가 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뭔가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상태 있죠. 생리전 증후군 그런 것들 그런 게 난포기에서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세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프로게스테론이 더 우세한 황체기 같은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에스트로겐을 진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적절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은 약간 상호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과도할 때 프로게스테론이 진정시키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이 과도할 때 나타나는 일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몸 전체에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죠. 하는 건망증을 예방해주기도 하고요. 또 20대 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성분들이 같은 양을 폐경기 나이 들고 먹으면 살이 유독 더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에스트로겐 자체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역할로는 뱃살이 좀 덜 찌게 하고 여기 허벅지로 지방을 축적하는 허벅지가 이제 꿀벅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비만을 예방하기도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늘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이런 몸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는 것들이 갱년기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이런 에스트로겐이 과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자체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 그리고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파 수용체 같은 경우는 유방이라든지 자궁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수용체에 과도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게 되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뇌랑 혈관, 뼈, 피부 이런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증상 개선될 수 있고요. 이 혈액 끈적끈적해서 콜레스테롤 높은 증상 개선되고요. 뼈도 튼튼해집니다. 갱년기 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이것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타 수용체 뼈 작용하고요. 피부도 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베타 수용체에 갱년기 여성 영양제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뇌, 혈관, 뼈, 피부 이런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의 증상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많이들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얼굴이 화끈화끈, 불기둥이 타오르는 것 같다. 안면홍조 증상이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진땀 나가지고 잠 못 자는 증상. 이것도 갱년기의 야한증이라는 이 혈관 운동 증상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 증상으로는 아래가 건조한 질건조증, 그로 인해서 성교통,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증상으로는 근육이 쑤신다든지 관절이 쑤신다든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의 정신적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남편이 막 너무너무 밉다 이런 증상이라든지 집중력 떨어지고요. 이제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함 그리고 건망증 이런 것들이 다 갱년기의 정신적 증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갱년기 증상을 신체적, 정신적 증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시기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영상에도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 갱년기는 폐경 전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갱년기는 폐경 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폐경 전후 5년에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해서 얼굴이 빨갛게 타오른다든지 땀이 나는 더운 증상, 이런 것들이 급성 증상으로서 폐경 전부터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면 홍조, 땀나는 증상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추가로 질건조 증상이라든지 성교통,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 1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증상에는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는 나 얼굴 빨갛지 않으니까 갱년기 약 안 먹어도 되겠지, 갱년기 관리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기에는 폐경한 이후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깜빡깜빡 치매까지 전부 관리가 필요한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앞서서 초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난소의 기능 저하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인 FSH를 분비를 해서 난소한테 일하라고 명령을 보내는데요. 난소는 기능이 떨어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일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부하한테 일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부하가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상태, 두 가지가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상태를 갱년기 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막 너무 덥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 증상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갱년기 유독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갱년기 증상이 더욱 더 심해집니다. 갱년기 증상을 다룰 때 주요하게 살펴봐야 그 용어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면서 무슨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0세까지 에스트로겐과 그를 안정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트로겐은 50세까지 35%가 감소하는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75%가 급격하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한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주요한 증상으로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고요. 부정출혈이 난다든지 이제 월경통, 생리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리 전에 있는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뭔가 띵띵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손발이 시리다든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피곤하다든지 탈모가 나타난다든지 두통, 성욕 저하, 기억력이 우울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사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폐경 전에는 갑상선에 문제가 없었는데 갱년기 기간이 되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월경 주기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서 폐경으로 돌아간 기간 동안 월경주의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노화,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이 비만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타입 1이 많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비만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도 큰 원인입니다. 부신에서 프레그네놀론 이 호르몬이 생기는데 부신 피로를 느끼게 되면은 코르티솔로 변화하게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에스트로겐이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처리가 안 돼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질 수 있고
장내 세균총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장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양 성분으로는 아마씨 추출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약한 파이토 에스트로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산화제인 피크노제놀과 플라보노이드 있고요. 네 번째로는 마그네슘,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E, 실리마린,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습관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를 줄이는 겁니다. 커피 자체가 에스트로겐 타입 2를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주랑 흡연 피하셔야지 간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든지 다낭성 증후군 이런 것들 개선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물성 식품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지수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텐데요. 옆에 나와 있는 표는 쿠퍼만 지수라는 갱년기 증상을 파악하는 표입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점수에 따라서 갱년기 증상의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특징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보다는 베타에 더 결합을 해야지 심혈관계, 질, 뼈 이런 데 작용을 해가지고 여성이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 호르몬보다는 강도가 약해야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내 세균의 대사를 받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을 더욱 더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결합이 가능한 것을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예전엔 불렀다면 요즘은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도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넣어줍니다.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결합을 많이 하게 되면 중추신경, 혈관, 뼈, 피부에 작용하고 유방과 자궁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대두 이소플라본, 레드클로버, 회화나무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장 건강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장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두 이소플라본 살펴보시면 72mg의 이소플라본을 먹었을 때 안면홍조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소플라본 제품을 드신다면 한 번에 두 알을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splitting the dose, 그러니까 그 용량을 두 개를 나눠서 먹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해요.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뼈 건강도 챙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질 건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드 클로버인데요. 이거는 안면홍조 빈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질 건조, 질 위축증 이렇게 질이 건조한 증상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드 클로버. 그리고 세 번째로 회화나무 추출물입니다. 이거를 좀 많이들 드시던데 이거는 쿠퍼만 인덱스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 만성피로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화끈화끈한다든지 잠이 안 오는 증상, 이런 증상에는 크게 개선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하는데 회화나무 추출물 먹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양제로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씨 추출물이 있죠.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마씨유는 기름이고요. 아마씨 추출물이랑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마씨 추출물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야지 활성을 나타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과체중 여성분들이 드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에 있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우세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씨를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관리라든지 다이어트하고 항산화제 먹는 분들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고요. 대신 안면 홍조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아마씨 추출물은 식물성 리그난으로 장내 미생물 균총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야지 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 건강도 같이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론 루바브 뿌리 추출물입니다.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베타의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질건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피부, 뼈 건강 이런 거에 특화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유방이라든지 자궁의 선택성이 없어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장기 복용에도 굉장히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특징, 장내 환경 같이 챙겨주는 거 중요하다. 대두 이소플라본 두루두루 안전하다.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레드클로버 질건조증에 좀 더 추천해 볼 만하다. 회화나무 추출물 만성 피로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얼굴이 뜨겁다든지 불면증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아마씨 추출물 과체중 여성분들이 식단과 함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된다. 루바브 뿌리 추출물 에스트로겐 베타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하지는 않지만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양승마가 있습니다. 서양승마 자체는 LH라는 이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 안면홍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자체는 결합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드물게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소 등 복합 추출물인데요. 이것도 한약 제제예요. 근데 질건조에도 뭐 도움이 되고 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연구 결과가 그렇게는 많지 않아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서 맞는 분들은 맞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피크노제놀은 비싸서 그렇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갱년기 증상 개선도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의 갱년기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갱년기 증상과 갱년기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